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거의 한 달 만에 하락이 되고 있어요. 요 하락은 지금 뭘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여기서부터 요 9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선을 깔면요. 요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탈이 나왔습니다. 5일선 첫 이탈하는 시점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한 달간 5일선을 유지해서 갔다는 거는 계속 상승 추세로 갔다라는 거고, 뭐 5일선이 깨졌으면 오늘 첫 이탈인데 오늘 깨졌으면은 당분간 상승세는 멈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뭘로 좀 볼 수 있냐면, 보기 쉽게 주봉으로 봤을 때 정고점 왔구나, 정고점 하락이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4%가 넘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다시 장 세팅되기 전이 1분 전인데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은 주봉 자체에서나 일봉 자체에서 흐름이 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단순하게 상승으로 인해서 약하게 조정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락이 시작되는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1차적으로 7,500만 원 적게는, 그리고 조금 더 밀린다고 했을 때는 7천만 원 정도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9시가 됐네요. 9시가 돼가지고 4.4%에 마감이 됐습니다. 7,630만 원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흐름이 좋아졌던 분위기가 좀 깨지면서 시장 이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메이저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못 갔던 애들이 막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에서 3%, 많게는 뭐 5%, 8%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또 다시 눌린 상태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장이 시작되고 나서 보면은요, 비트코인 분봉으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어요. 원래 차트 흐름이나 이렇게 뭐 분봉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차트 구조에서는요, 우리 이제 공부를 좀 잠깐 하나 해본다면, 지금 시점이 하락이 요인이 좀 커지는 게, 이제 여기 스타트 했을 때 밑에서 들어오는 장대 거래량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서 이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터져버리면요, 거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단기 고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돌파 시점 때 나온 거래량이니까 우상향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전고점에서 요 거래가 실렸다라는 거는 4시간 분봉에서 어, 조정이 한 많게는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보는 값은 사실 6,500만 원 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전에 이제 얘가 7천만 원 넘어가고 뭐 8천만 원 찍기 전에는 상승폭 전반적으로 비례해가지고 계산했던 값이 많이 빠지면 6천 초반까지도 봤는데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6,500에서 6,800만 원 사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 왔을 때 다른 방향으로 좀 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그러면 비트코인 여기까지 빠졌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자, 만약에 뭐 메이저 코인, 알트 코인 있는데 그런 애들도 전반적으로 다 밀릴 거예요. 특히 알트들이 생각보다 잘 가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다 밀릴 텐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반등 시점을 고려해서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냥 비중을 줄여서 빠졌을 때 다시 사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요 정도로 조정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주봉에서 봐도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2주 동안의 상승폭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제 2월 22일처럼 이렇게 한 주 동안에 한 20%가 빠지는 이런 게 조금 발생되지 않을까. 20%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한 10% 정도 눌릴 걸로 한번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대는 6천 중반을 보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넘어갔다 왔죠. 그쵸, 가격대를.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밀리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하락으로 봤을 때는 잘 버텨준 코인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은 이제 꺾였습니다. 오늘자로 꺾였고 이더리움은 안 꺾였어요. 어제 거래 터져서 눌린다 요 기준보다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고 좀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고 추세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추세 깨졌죠. 그 다음에 단기 저항선도 뚫어버린 상황이라서 오히려 강세로 보면은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장에는 하이브가 제일 많이 치고 오고 있는데 어제 요 지금 올라오는 애들도 어제 보시면은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특히 비체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쵸? 그리고 뭐 체인 링크 뭐 요런 애들 장중에는 잘 올라갔지만 조금 이제 종가로 가면서 좀 전반적으로 밀렸고 그 후에도 많은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뭔가 흐물흐물할 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그냥 무조건 홀딩보다는 메이저 애들이 못 간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잘 갔으니까 이더리움 막 2% 3% 올라가는데 과연 뭐가 따라 올라갔을까 하고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또 따라 올라가는 거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뒤죽박죽 됐어요. 알트코인 메이저들이 빨간불을 다 동시에 켰는데 그냥 약한 상승 정도만 보였지 막 크게 강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강세 나온 코인들이 중간에 뭐 10% 넘어간 애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했지만 뭐 종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마감 상태는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장중 움직임만 좀 그렇게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좀 공략을 해야 될 그럼 기준을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주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 한다든지 신규 매수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봤을 때는 보면은 이제 그 신규나 추가 매수 자리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코인이 있으면 그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고 반대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같이 보면서 신규나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우리가 조금 덜 손해보고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제 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약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비체인 같은 경우 볼게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코인인데 160원이 넘어서 끝났나요? 159원에. 그럼 얘는 거의 이제 턱걸이니까 160원만 넘어가면 180원에서 2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얘도 이제 좀 몸집이 있던 코인이다 보니까 짧게 안 보셔도 충분히 가져가 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거래가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없는데 잘 가고 있어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고점 찍은 날 대량 거래 터져 놓고 계속 한 달 한 달 갈수록 거래가 줄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강세예요.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세 코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좋은 거는 150원짜리가 돌파됐죠. 그렇죠? 단기 박스 돌파가 됐습니다. 뭐 하면서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됐기 때문에 더 안정감 있게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150원에 대한 지지선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 거래량이 그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오히려 우상향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돌파는 됐어요. 조금 아쉽게는 돌파됐죠. 얘 종가가 68,000원 좀 안 돼서 끝났는데 박스권 돌파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얘 종가 67,800원인데 넘어갔으니까 얘도 장중에는 많이 갔는데 종가로는 밀리긴 했지만 단기 박스 돌파됐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제 7만원 이상을 좀 넘어가는데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도 저번에 이제 같이 제가 비체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70만 원대에 있으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어제 보시면은 얘도 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밀리면 비트코인 캐시가 영향을 받는구나 해서 조정을 좀 줄 때 한 70만 원에서 72만 원 사이면은
다시 한번 매수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이 눌렸을 때, 하락이 될 때 비트코인 캐시도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조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테조스는 잘 올라갔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잘 움직였는데 많이 빠졌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테조스 같은 경우는 4% 빠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그냥 횡보세. 그래서 별 타격이 없는 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개별 코인보다는 지금 장에서는 이더리움도 좋지만, 일단은 1차적인 게 비트코인을 꼭 확인을 하셔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얘 지금 분봉으로 추세만 놓고 봐도 추세 이탈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선을 좀 그어봤습니다. 분봉 추세인데 240분 분봉에서 추세가 이탈됐죠. 그래서 종가로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제가 계산했던 가격이 원래 7,600 얼마였는데, 가격대가 어쨌든 확실히 몸통을 깨면서 반등이 나와봐야 뭐 한 78만원에서 79만원 가겠지만 재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늘 보면은 이걸 거래 들어온 기준으로 좀 봐야 돼요. 여기 7,800만원 자리에 올라갔을 때 크게 밀어 올린 거래가 있는데, 여기를 깨버렸어요. 깨버리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락할 때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은 크게 열어놔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봉으로 또 세밀하게 봤을 때는 7천까지, 7,20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주말 사이에 조정이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이 눌렸다가 조정받고 다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시장이 좀 흐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헝다 사태하고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헝다 관련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예상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점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 전고점도 못 넘어서 강세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돌파 시점까지는 아니구나.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다 같이 가는 장세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쉬었다 가겠구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빨라야 11월, 12월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안전하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